안녕하세요. 물리학 강사 신수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월 모의고사에 이어서 6월 모의고사 물리학을 풀어보려고 해요. 이거는 최초풀이는 아닙니다. 한번 쭉 풀고 왔고,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계산도 좀 많았고, 뭐, PN 다이오드라던가 아니면 실수할 게 좀 있었어요. 이 개빡치는 게 이거 왜 뒤집어 놔가지고 미친 이거 디귿 보기 틀렸는데,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산이 좀 있었다. 요거를 찍는 거는 제가 12월부터 3월까지 공부를 거의 뭐 폐관 수련하듯이 집에서 그냥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해가지고 물화생지 이거 막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지구과학 강사지만 전신이 다른 과목이 얼마나 어려워서 이제 런을 하는가 그걸 이제 공감을 해보려고 그것도 그렇고 뭐 통합과학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재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들었냐라고 얘기하면은 거의 3개월 동안은 과탐만 14시간씩 했던 것 같고 제가 시즌1 가르칠 때 일도 있으니까 그때 일기도 써놓은 거는 로물콘이라는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래서 거의 물화생지 1, 2 과목을 다 들었는데요. 이제 인강으로 했고요. 집에서 공부할 때는 1타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 이제 1타 선생님의 시즌2까지는 다 들었습니다. 시즌2. 그래서 강의 수 다 들은 거 보니까 한 300강에서 400강 정도 들었더라고요. 3개월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풀었냐? 저는 오직 기출만 풀었습니다. 오직 기출. 저희 회사에서 아주 훌륭한 모의고사, 브릿지랑 전국 브릿지, 혹은 서바이벌 이런 모의고사도 나오지만 그거는 이제 풀지 않고 오직 기출만 풀었어요. 그래서 기출만 가지고 이제 뭐 전체를 다 맞출 수 있는 걸 보여주겠다 이게 목적이었는데 시간 내에 맞추는 거는 사설 모의고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격의 거인이죠. 진격의 거인 여기 이제 에렌 예거 미카사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엄청나게 감동스러운데 진격의 거인은 정말 철학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뭐 블러를 감아줘서 고마워.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스마트워치의 전자기파래요. 이 달리고 있네요. 저도 요즘 뚱대기가 돼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머리 자르는 곳이 있는데 머리 자르는 곳에 그 바버 선생님을 제가 한 7년 정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그냥 머리를 자르다가 그 선생님께서 이제 은연중에 던지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30분 달릴 수 있어야죠.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30분을 못 달리는 거예요. 지금은 30분을 이제 가뿐하게 달리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워치가 없어요. 저는 스마트워치가 없어가지고 스마트워치를 살까 해요. 이게 달릴 때 이 휴대폰을 달달달달달 들고 달리면은 이게 하여튼 힘들단 말이야. 칼로리 소모는 좀 많겠지만 알겠죠? 자, 마이크로파는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적외선과 빨간색 어쩌고 나왔네요.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한다. 저는 이제 뭐 의무 소방을 나와가지고 혈중 산소 포화도도 많이 재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기억은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데우는데 사용하죠. 마이크로파. 너무 쉽잖아. 진공에서 속력은 똑같죠? F람다는 C다. 이거 만족하는 거니까 틀렸고. 진동수는 기억이 디귿보다 작다. 기억은 마이크로파니까 전파고 디귿은 빨간색이니까 가시광선 아니야. 기억이 디귿보다 진동수는 작은 거죠. 왜냐면 진동수는 얘가 더 큰 거죠. 파장이 기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다. 3번. 어렵지 않네. 1번이니까. 2번. 행성을 탐사하는 우주선. 아마 이거 누가 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쐈겠죠. 일론 머스크가 쏴가지고 얘가 이제 어떤 궤도에 정착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래서 우주선은 등속도 이 뭔가 점이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등속도는 아니죠. 등간격도 아니고 등가속도 정도가 되겠죠. 자, 2에서는 운동방이 바뀌는 순간이 있죠. 어렵지 않고 3에서 우주선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이게 지금 원운동을 하면 안쪽으로 구심가속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알짜임은 0이 아니다. 질량도 있을 거고 정답은 몇이 되냐면 학생 B만 맞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이거 핵반응인데 얘는 수소 가지고 헬륨 만드는 거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이죠. 이거 어렵지 않아. 위에 있는 숫자 그냥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3은 6이고 6에서 5 빼고 4 되니까 여기는 4가 되고 이건 1이랑 2니까 3이고 이거 1 빼면은 3에서 1 빼면 2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원자번호 2번이 헬륨이 되겠죠. 가해소가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이 결합하여 질량수가 큰 헬륨이 되는 거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 맞고 기억의 중성자 수는 양성자 두 개인데 질량수 4니까 2 맞고 질량격수는 가해서가 나해서보다 작으니까 에너지가 적게 나왔겠죠? 정답은 4번. 1페이지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자, 물결파가 1에서 2를 거쳐서 3으로 간다. 뭐 어렵지 않잖아. 마루를 줬대. 마루.
그럼 이게 눈으로는 이게 뭐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마루의 수직한 방향인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똑같이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마루에 수직하게 가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요. 물결파의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이 마루랑 마루 사이 간격이 파장이잖아.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럼 세타1이 세타2보다 작으니까 파장이랑 비례하니까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파장이 지나면서 진동수는 변하지 않죠. 니는 틀렸고.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작다. 이 입사각이 세타2고 굴절각이 세타3니까 세타2가 더 크죠? 세타2는 세타3보다 작다가 아니다. 정답은 1번. 됐어. 5번. 보어 수소 원자 모형. 이것도 쉽잖아. 통과해도 나오는 건데 1에서 3으로 전이하면은 이거 두 개 빼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AB에서 방출되는 빛이 람다 A랑 람다 B인데 1에서 가는 이 한 칸 차이가 굉장히 큰 거니까 A가 짧겠죠. A가 짧아야 돼. 에너지가 크니까. 맞고. 전자가 파장이 람다 A인 빛을 흡수해서 전이한 궤도는 3번 궤도인데 그 원자핵이 받는 전기력이 크기는 N1보다 당연히 작겠지. 원자핵에서 뭔데 구속을 들이받겠지. 자, B에서 방출되는 거 한 개는 1이냐? 그럼 3에서 2 빼주면 되죠? 차를 빼주면 돼요. 3.4에서 1.51을 빼주면 돼요. 야, 물리는 이런 소수점 두 자리 계산이 좀 나오더라고. 1.89 이렇게 나오는데 지구과학은 없어요. 맞습니다. 1.89. 정답은 5번. 6번 이것도 쉽죠? 평면에 고정된 두 지점 S1, S2에서 진폭이 같은 애를 쐈는데 T0일 때 모습이고 뭐라고 줬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서로 반대 위상으로 쏜 거지. 처음부터 반파장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는 골골 만나니까 이건 보강이 나오는 거고 얘는 골마루 만나니까 이건 상세가 나오는 거죠. 자, 4분의 T0일 때 수면의 높이는 P에서 Q에서가 같냐? Q는 상쇄니까 무조건 계속 0일 거고 P는 보강이 일어나는 곳인데 4분의 T0면 주기의 절반이니까 주비 4분의 1이니까 얘는 골골 만나니까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4분의 T0 후를 이게 시간의 위상 시간으로 그리면 여기로 갈 테니까 P도 0이에요. 그래서 두 개는 같고요. 자, Q에서 두 물결파의 위상은 서로 반대지. 상쇄 간섭이 일어나니까. PR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개수가 두 개냐? 맨날 물어보는 거잖아. 여기에서 요 파장이 몇 람다냐? 그럼 하나, 두니까 2람다고. 요 S2에서 측정하면 몇 람다면은 이게 검은색 하나, 검은색 두 개니까 2.5람다야. 그러면 S1으로부터 요 두 개의 파장차는 마이너스 0.5람다가 나오고 파원으로부터 S2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가 2.5람다에서 여기 람다를 빼는 거니까 1.5람다가 나오죠. 근데 여기 상쇄 간섭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정수를 찾아야죠. 원래 정수는 보강 간섭인데 여기서 서로 반대 위상으로 쐈다라고 했으니까 정수를 찾아주면 된다. 그럼 0하고 람다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왜냐면 요 라인 안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적으로 나오니까 만약에 보강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은 반파장만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0.5랑 0.5랑 1.5여서 3개가 나오겠죠. 보강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기억 디귿의 3번이 되겠다. 넘어가요. 7번. 자, 이거 개빡치는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왜 뒤집어 놔가지고 뒤집어 놓은 거 생각도 못 했다가 결국엔 하나 틀렸는데 이거 ABC를 꺼내서 P에 연결한 다음에 연직선상에 봐봐 이게 미친 새끼 뒤집어 놨어. 왜 뒤집어 놔 이거를. 자, P의 늘어난 길이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강상반 중에 하나래요. 근데 가에서 BC가 자화된 방향이 서로 같대. 그럼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 자화됐는데 얘는 자화가 그런 반대 방향으로 된 거니까 A가 반이겠지. 그래서 이거 반 찾는 거 어렵지가 않지. 얘는 반반이에요. 그러면 강상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강이나 상이 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짧으려면 무조건 강이 와야 되는 거지. 왜냐면 상이 오면 더 이상 여러분 얘가 강상 중에 하나인데 자기장을 걸었을 때 자화되는 건 강상이 자화가 되지만 자기장을 빼는 순간 상하고 반은 그대로 되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상이 오게 되면 두 개가 자화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A는 자기의 자중으로 인해서만 가라앉게 되는 거고, 여기 강이 오게 되면은 이제 서로가 청력으로 밀기 때문에 여기가 짧아질 수 있는 거죠. 힘을 이렇게 받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건데 위쪽이 N이고 이게 S고, 그래서 여기 N이랑 S가 유도가 되면은 여기가 SN이 유도가 돼야 되니까 P에 검게 칠하면은 N극이다 이렇게 푸는 그런 문제죠. 이거 뒤집어 놔가지고 이게 뒤집어 놓지 않았으면 C가 이렇게 될 테니까 자화된 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NS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뒤집어 놓지 않았으면 얘는 반이니까 이렇게 유도가 돼서 NS가 돼서 위에가 S가 돼야 돼가지고
하여튼 그런 건데요. 그렇습니다. 강이 되는 거예요. 청력을 닫는 거. 여기는 상이 돼가지고 온리 자중만 받는 거다. A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되는 거 맞죠? 왜냐면 반이니까. 나에서 B를 제거한다고 해도 두 개는 자기장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P의 길이는 그냥 자중에 의한 A의 무게만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검게 칠하면 이게 N극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다. 알겠죠? 8번. 지금 열효율이 0.25이고 A, B, C, D 이렇게 가는데 AB랑 BC 과정이 등적이래요. 등적. 부피가 일정한 거. 그 다음에 BC랑 DA가 등원이니까 델타 U가 0이고 방출도는 100줄 60줄이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지금 T 그래프니까 PV 그래프로 고쳐줘야 되고, 어쨌든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해서 PV는 저거다. 그래서 이거 PV를 그려주고요. 그럼 온도가 낮은 데가 여기고 온도가 높은 데가 여기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데가 BC가 지금 온도가 같은 거니까, 지금 P가 작다는 건 V가 크다는 거니까 이쪽이 V가 큰 쪽이죠. 그래서 C가 V가 큰 쪽에 찍고 B는 작은 데 찍어주고, 그 다음에 AB랑 BC가 등원이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는 뭐가 D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카르노가. 근데 BC에서 몇이 들어가냐면 여기 흡열이죠. 100줄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CD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60줄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써서 하거든요. 그래서 AB, BC, CD, DA를 도는데 여기서 Q, 델타 U, W인데 지금 등적 과정이 BC랑 맞냐? BC랑 BA니까 BC는 0이고 1이 0이고 AB도 0이죠? AB가 0이 아니지. 등적. CD랑 AB가 0이고 CD가 0이고 그 다음에 BC는 등원 과정이니까 BC 등원 과정이니까 델타 U 0이고 여기 0이고, 근데 BC 과정에서 들어온 게 100줄이니까 여기 100줄이고 여기도 100줄이고,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 나간 게 60줄이니까 마이너스 60줄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60줄 이렇게 되고, 델타 U는 한 바퀴 돌면 0이니까 여기 60줄이면 여기 60줄. 근데 열 효율이 4분의 1이라 그랬죠? 그럼 160줄 들어온 것 중에 40줄만 일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60줄이 나오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60줄 이렇게 찾아주면 끝나겠지. 그래서 부피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지금 작고, 그래프 그려보면 그 다음에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60줄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DA 과정에서 방출한 건 60줄 맞죠? 60줄.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다. 3번. 9번. 단색광 P가 A에서 B로 입사하고 경계하면 임계각으로 간다 이건데, 여기 전반사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각도 일단 뭐 들어갈 때 세타 제로로 들어가겠죠? 여기 세타 제로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얘가 전반사를 한다는 얘기니까 요 광선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적어보면 NB 사인 세타 제로가 지금 NC보다 커야 돼. 그래야만 전반사가 일어나고, 그럼 여기 전반사가 일어날 때의 조건은 NB 사인 세타 C는 임계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센터 NA랑 똑같죠. 그죠? 좋아. 근데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이거는 어렵지 않은 게,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쪽이 굴절률이 크고 이쪽이 굴절률이 작다는 얘기니까 굴절률 작은 곳이 속도가 빠르죠. A에서가 B에서보다 큰 거고, BC의 임계각은 세타 제로보다 작아야 전반사가 일어나죠. 굴절률은 A가 C보다 작다인데 여기서 이제 세타 C가 세타 제로보다 크니까 NA가 NC보다 크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A가 C보다 큰 겁니다. 정답은 1번. 이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 어렵지 않아. 10번. 이것도 좀 까다로워요. 10번 같은 역각계 문제는 개를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핵심적인데, 개 잡는 거를 많이 연습을 했어요. 기출에서. 중요합니다. 가에서 C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mg인데, 그럼 얘가 이제 C가 이런 힘 mg를 받고 있다, 이거 조건을 준 거고, 가에서 늘어난 길이랑 가에서 늘어났고 나에서는 줄어들었는데 D로 같으니까 얘가 주는 거는 어쨌든 탄성력이 똑같다 이거죠. 용수철 상수랑 똑같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AB에서 먼저 봐야 되는데, 전체를 개로 잡으면 정지에 있잖아. 근데 이 전체 내부계에서 받는 힘은 A 쪽으로 3mg를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위쪽으로 mg를 받으니까 이 왼쪽 방향으로 결국 mg를 받는 거지. 이게 누구랑 똑같냐면 B랑 C의 자중이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mb 플러스 mc 에다가 g를 더한 거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mb 플러스 mc는 몇이 나오냐면 4m이라는 값이 나오죠. 4m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찾고 그냥 탄성력 조건 쓰면 되는 거지.
지금 탄성력이 몇인지 몰라. 탄성력이 몇인지 모르는데 얘 늘어나잖아. 그럼 뭐 늘어나고 여긴 수축을 해요. 그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를 개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를 개로 잡아서 탄성력을 주면 얘 늘어나니까 아래쪽으로 F를 받겠지. 그러면 그 두 개가 정지해 있으니까 3mg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3mg가 mb 플러스 F랑 같아야 되고, 자 여기서도 이렇게 개를 작용하면 이젠 당기는 거니까 F가 위로 작용하죠. 그래서 mc 플러스 F가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A의 무게인 3mg랑 똑같아야 돼. 그럼 3mg가 똑같으니까 F가 날아가면 MB랑 MC가 같은 건데 여기다 넣을 수 있지. 이거 두 개 같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EM이 나오는 거지. EM. 자, 물리에선 이거를 구했으면은 다시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 여기 MCG죠. 자, 이걸 다시 넣으면은 여기다 MBG입니다. 자, 여기다 MC를 넣으면 EMG죠. EMG. 그게 넘어가면 F는 MG다 이렇게 나오지. 이 탄성력은 MG였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기억. A가 실에 작용하는 힘과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은 이거는 뭐 주어서 서로 반대, 목적어 반대 되어 있으니까 작반이 맞고요. MB랑 MC는 EM으로 똑같고요. 그럼 S가 B에 작용하는 힘은 결국 이제 하나의 탄성력은 mg니까 여기도 mg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 요거는 이제 개만 잘 잡으면 뭐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11번 이건 뭐 통과에 나와가지고 개고수죠 제가. 안전모 AB가 있는데 B가 시간이 많이 걸렸으면 충격량이 어떻겠어? 질량이 똑같지. 질량이 똑같으니까 받는 에너지는 평균 힘은 B가 작겠죠. 그러니까 안전모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된다면 B 같은 애를 사야겠지. 이런 실험을 하진 않겠지만, 그죠? 자, 속력은 V0에서 0으로 간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로 보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0부터 T0 동안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T0까지는 A가 속도가 많이 변화했으니까 당연히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A가 크니까 A가 B보다 크고요. T0부터 B 동안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M 델타 V인데 델타 V가 4분의 1 V0 변해서 0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질량이 M이니까 4분의 1 M V0 맞고, 평균 이동의 크기는 B가 A의 2배냐. 이것도 어렵지 않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 근데 시간의 B가 1대2야. 그러니까 시간의 B가 1대2야. 그럼 평균 힘의 크기는 1대2겠지. 역수로. 그럼 B가 A의 2배가 아니라 B가 적게 받아야지. 이건 너무 맹탕이었어. 정답은 3번. 평균 힘의 크기가 B가 클 수가 없잖아. A보다. 여기까지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답을 3, 2, 4, 1, 5, 3 3, 2, 4, 1, 5, 3 그지? 좋아. 그 다음에 1, 3, 1 그 다음에 5, 3 5, 3 됐죠? 넘어가요. 12번 상대성 이론도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관찰자 A에 대해서 어쩌고 나왔고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가 L이래. 그럼 A 기준에서는 L이 움직이니까 얘는 수축길이죠. 그러면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뭐냐? B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고유 길이지. B 기준에서 자기 우주선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지금 검출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Q에서 동시에 방출된대. 그럼 여기 빛이 이렇게 꼬물꼬물 와가지고 여기에 동시 도착하는 거야. 근데 이게 상대성 이론에서 동시성의 상대성은 절대 깨지지 않기 때문에 A 기준에서 얘가 동시에 도착하면 B 기준에도 얘가 동시에 도착해야 된다. 그럼 A 관성계에서 우주선 P가 지나는 순간부터 P 뒤가 지나는 데까지 A가 측정한 건 길이가 L이고 A가 측정한 속도도 0.8이니까 이거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건 같다가 되는 거야. 일단 PQ 사이 거리는 A 관성계에서 측정한 게 자기 기준 정지에서 측정한 거니까 고유 길이죠. 고유 길이는 수축 길이보다 길다. B 관성계보다 크다. 맞는 거지. 왜냐면 B 관성계에서는 이거 수축돼 보일 거 아니야. 그 다음 B에서 P에서 방출된 빛이 도달한 후에 Q에 도달한다. 아니야. 동시성의 상대성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B 기준에서도 같이 도달하는 겁니다. 그죠? 출발이 다르겠죠. 13번 물질파 파장. 이 뭐 운동에너지 곱하기 M 곱하기 람다 제곱은 2분의 1 하제곱. 여기가 상수죠. 오른쪽이. 그럼 운동에너지가 4배면 파장은 2분의 1배 대하고 똑같으니까 2람다 제로. 그래서 2람다 제로 맞고. 뭐 질량은 어떻게 찾냐? 질량은 운동에너지가 같은데 파장의 B가 AB가 1대2야. 그러니까 AB가 2대1이니까 4대1이 들어가니까 1대4가 나오지. 그래서 얘는 M이고 여기 4M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4배 작은 거예요. 숫자를 물어보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AB의 운동에너지가 4E0래. 야, 운동에너지가 똑같아. 운동에너지 똑같은데 A가 질량이 작으면 A가 속도 빨라야지. 정답은 4번. 뭐 어렵지 않았다. 이거는 14번
이거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이거는 통과에 그대로 실으면 될 것 같은데. T0의 마찰에서 수평이 없는 A씨가 B를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나는 시간 T에 따라 나타냈다. T0에서 4D일 때 BC는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된다. BC 충돌을 먼저 하고 A랑 충돌하는 건데, A랑 충돌할 때는 3D에서 A랑 충돌하고 4D에서 BC가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덩어리가 돼. 한 덩어리 계속 되네. 그럼 이거 표시하면은 여기가 BC 충돌이야. 여기는 A랑 이제 BC 충돌이야. 그래서 한 덩어리 된 거죠. 이거는 어떤 물체 M1이 속도 델타가 변하면 M2 물체도 델타 V가 변한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이 의미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자, 이런 문제는 T0당 이동하는 속도 D를 그냥 1이라고 두면 되는 거지. 그러면 B의 속도를 먼저 구할 건데, C는 T0 갔을 때 2D를 가서 충돌을 한 거니까 C의 초기 속도는 2T0에 T0죠. T0에 2D를 가는 거니까 얘 속도는 2야. 2. 그러면 BC 충돌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B가 있고 C가 있어. 전후가 있죠. 그러면 전에 얘는 0이고 후에 몇으로 가냐면, 후가 좀 어려운데, 충돌하고 나서 2T0 동안 3D에서 충돌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문제에서. 그럼 충돌 후에는 2T0 동안 D를 가는 거죠. 그럼 얘는 2분의 1이야, 속도가. 속력이.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C는 충돌 전에 2였고 왼쪽으로 2분의 1이니까 왼쪽 방향 플러스라고 하면 2분의 1이 돼서 델타 V가 B는 몇이 나오냐면 2분의 1 변한 거고, 얘는 몇 변한 거죠? 2분의 3 변한 거죠. 맞아. 그래서 질량의 B가 1대 3이니까 3대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MC면은 B의 질량은 3MC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A랑 BC 충돌을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똑같아. 이거 두 번 해주는 거지. 전후의 속도를 봐주면 돼요. 그럼 후의 속도는 BC가 몇이야? 2분의 1이라고 준 거야. 자, 전의 속도는 A가 몇이냐면 오른쪽으로 1로 가다가, 그죠? 왜냐면 1이죠. 왜냐면은 T0로 가다가 그 3T0 동안 3D에서 충돌한 거니까 3T0에서 3D니까 얘가 1이죠. 이렇게 가다가 후에 몇으로 가는 거냐? 후에 마이너스 3분의 1로 가는데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적어주고, BC는 가던 방향 왼쪽 방향으로 그대로 가는 거니까 3분의 1로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한 덩어리가 되니까. 그럼 델타 V가 몇이냐? 얘는 3분의 2 변하는 거고, 얘는 6분의 1 변하는 겁니다. 그럼 M이 몇이냐면 6분의 1 대 3분의 2가 돼. 근데 얘에 해당하는 게 4MC야.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몇이냐? 이걸 찾을 수 있죠. 그럼 3분의 2에 해당하는 게 4MC니까 4니까 6분의 1에 해당하는 건 X다. 그럼 X는 6분의 4에다가 곱하기 맞냐? 맞죠? 2분의 3을 곱하는 거 맞냐? 아닌데? 뭐가 잘못됐는데? 6분의 1이죠? 맞아. 2분의 1에서 3분의 1 되는 거잖아. 델타 V가 6 맞아. BC가 2분의 1 맞죠? 후에 2분의 1이고 후에는 3분의 1 맞지? 얘가 3분의 4죠, 여러분. 속도 변화량이 여기가 3분의 4입니다. 이렇게 찾아야지. 그래서 이게 3분의 1 대 4MC면 잠깐만. 이게 잘못됐지. 이게 여기가 잘못돼서 3분의 4 대 여기가 6분의 1이 나와서 요게 4MC. 그래서 여기 값을 구해야 돼. 그래서 3분의 4일 때 어떤 4라는 값이라면 6분의 1일 때 질량 몇이 돼야 되냐. 그래서 6분의 4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이렇게 날아가니까 여기가 2분의 1 MC가 나온다. 2분의 1 MC. 그래서 A의 값은 2분의 1이고 B의 값은 몇이었냐? 3이었죠?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은 6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6.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 충돌 두 번 분석하는 거여서 어려웠는데 한 덩어리여가지고 뭐 조금 할만했어요. 15번.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15번. 이제 XY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값이 양이다. 그래. 그럼 XY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게 양이래. 그럼 T0일 때 유도되는 세기가 I0야. 그러면 이거 공식은 자기선속은 BV이고 지금 유도 기전력은 변화를 반항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고, 그럼 여기가 델타 T분의 그 다음에 자기선속의 변화량이죠. 시간에 따른. 근데 이게 지금 BA죠. 이게 AA. BA고 여기가 시간에 따라서 지금 면적이 변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마이너스의 A 나오고 델타 T분의 델타 B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니까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해당한다. 기울기. 그럼 기울기를 구해놓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기울기 0이고 어차피 변화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2에다가 3이니까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가하니까 2분의 1이죠. 플러스. 좋아. 그러면 지금 뚫고 나오는 게 양이니까 뚫고 나오는 거를 양수로 이렇게 준 거예요. 뚫고 나오는 거를. 줬죠? 그러면 t0일 때를 분석해 봅시다. t0. t0일 때 i0가 나왔대. 근데 t0라는 시점은 어차피 1에 의해선 변화가 없는 거니까 2만 계산을 해주면 돼. 그럼 여기 면적이 1이야. 이거 각각 계산하는 거죠. 조각 계산. 1, 2죠? 1, 2야. 그러면 t0일 때는 지금 면적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붙이고 면적 2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 그게 1인데 걔가 유도하는 게 i0네. 끝났어. 그럼 3t0를 해주면 돼. 3t0를 할 건데 지금 면적 1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붙여야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야 되고 더하기 면적 2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에다가 유도기전력 반대니까 이렇게 2분의 1 해주면 요 계산하죠? 그럼 여기 2분의 3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2분의 1 i0가 되는 거고 똑같이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P에서 지금 뚫고 나오는 게 양이면은 이렇게 해보면은 얘가 위쪽으로 돌죠? 그럼 얘도 플러스 y 방향이 돼야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는 거. 다음 10번. 10번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10번이 기출에 있는 PN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잘 안 보이는데 x가 p랑 n 중에 하나다. 이건 뭐 원래 주는 거니까. 근데 a 또는 b에 연결하고 검유계를 본다는데 요게 핵심은 이걸 보는 거야. 이거 어차피 여기는 모르기 때문에 이건 보면 안 되고 열림도 흐르지 않으니까 요걸 이제 보는 거거든. 근데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검유계에 흘러야 돼. 검유계에 흐르면 여기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런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S2가 닫혀 있으니까 여기도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럼 이거 두 개가 흐르는데 다이오드가 두 개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B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 흐르죠. 이거는 전이차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결국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흐른 거다. 그래서 여기 값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PN으로 와서 여기 닫힌 상태에서 흘러가지고 여기가 PN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걸 열어. 이게 B가 되는 거야. 이걸 여는 순간 이렇게 흐를 수 없어. 그러면 아예 검유계에도 흐르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도 흐르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도 안 흐르려면 플러스로 갔다가 여기서 흐르면 안 돼. 그래서 여기가 NP가 돼야 돼. NP. 그래야 플러스로 가서 플러스가 이제 저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에 연결했을 때 다이오드에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A에 연결하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돌 거란 말이야. 이렇게 왼쪽으로 돌 텐데 다이오드 두 개가 나오려면 이렇게 못 가죠. 어차피 N이니까 N으로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A에 연결하게 되면은 이렇게 흐르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값이 몇이 되냐면 PN으로 와가지고 여기가 PN 이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검유계는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고 다이오드에 흐르니까. 그래서 A의 연결은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X는 P형이니까 양공이 흐르는 게 하는 거 맞고 디귿은 이게 흐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 빨간색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페이지 맞춰보면은 몇이냐? 2444 2444 35 이렇게 되네요. 좋아요. 17번 17번은 어렵지 않았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문제 많이 풀었더니 괜찮아지는 것 같아. 지금 4H에서 M, EM인 애가 용수철을 압축시키는 가만히 놨더니 A는 높이차 H를 1로 등속도로 지나서 저 R을 지나고 B는 쭉 지나가지고 튕겨 나와가지고 여기 두 번 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S에서 속력 0이 된대요. S에서 속력 0이라면 운동에너지 0이죠. B가 2를 한 번 지날 때마다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A가 1을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의 2배니까 이건 먼저 할 수 있어. 여기는 지금 H의 높이에 해당하는 어떤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를 P라고 하고 그러니까 포텐셜을 P라고 하고 운동 에너지를 그냥 E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는 HP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1을 한 번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그 위치 에너지니까 HP가 되고 여기는 EHP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지날 때 EHP씩 감소하는 거야.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A 운동 에너지는 AB가 분리된 직후에 B의 운동 에너지의 4배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B가 분리된 직후의 운동 에너지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이게 용수철이 분리 폭발되는 시간에는 용수철이 분리 폭발될 때는 운동량이 똑같지. F 델타 T가 똑같으니까 힘도 똑같고 작용되는 시간도 똑같으니까 그럼 운동량이 똑같으면 EK는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P제곱에 의해서 얘가 똑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질량의 반비례해서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질량이 1대2니까 얘가 2의 에너지를 받고 얘는 2의 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럼 A 분석, B 분석하면 끝나거든? A 분석 해볼게. 얘는 지금 여기 뭐라 그랬냐면 A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 운동 에너지는 분리된 직후 B의 운동 에너지가 E이기 때문에 그거에 4배면 여긴 4E가 되는 거야. 그럼 A를 분석하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E예요. 근데 그건 원래 얼만큼 증가해야 되냐면 여기가 3H거든? 3H? 그래서 3H에 해당하는 포텐셜 3P 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거기서 HP 갉아먹힌 거죠. 여기 마찰구간 지나오니까 역학적 에너지 손실되고 B를 분석하면 되는데 B는 2였잖아. 근데 B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4H를 가는 거기 때문에 B는 2에다가 몇을 더해줘야 되냐면 B의 질량은 2이기 때문에 질량 2에다가 4P 이게 더해지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될 텐데 두 번 지나니까 4HP가 깎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S에 갔더니 P 남았다 이 뜻이잖아. 왜냐면 여기 정지니까 에너지 0이겠지. 그러면 요거 정리를 해주면 개 귀찮은데 E는 몇이라고 나오냐면 4HP 그 다음에 이게 8P죠. 마이너스 7P인가? 이것도 잘못했지. 2 곱하기 P지. 2 곱하기 P. 왜냐면은 여기 질량이 2배니까 그냥 H에 있다면은 B의 질량이 2배니까 HP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4HP에다가 8P니까 6P가 되는 거예요. 6P. 그럼 E는 그럼 8HP고 마이너스 12P가 되는데 걔가 3P 마이너스 HP랑 같아야 되지. 따라서 9HP는 그럼 15P가 되는 거고 P 날리면 H는 9분의 15라는 값이 나온다. 9분의 15. 그럼 9분의 15 H란 얘기죠? 그럼 3분의 5가 되겠죠. 9분의 15 약분하면 정답은 2번이다. 18번도 까다로웠는데 이건 역학계는 많이 풀어가지고 자 지금 B를 잡아 정지시켰고요. 나에서 B를 가만히 놓은 후 시간 T에 따라 나타냈고 지금 T0일 때 P가 끊어지고 ET0일 때 Q가 끊어졌으니까 표시해 놓으면은 T0일 때 P끈 ET0일 때 Q끈 뭐 끈 쓰지 말고 Q끈. 그 다음에 T는 2분의 3T0일 때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2분의 5T0일 때 4배다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2분의 3T0면 요쪽이지 1.5T니까. 근데 그때 P가 끊겼다며. P가 끊겼단 말이야. 그럼 A는 자유낙하야. 그럼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EMG지. 자유낙하니까 중력만 작용할 거 아니야?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4배니까 2분의 5T일 때 Q가 끊겼을 때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2분의 1 mg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2.5T일 때는 Q가 끊기니까 얘가 끊긴단 말이야. 그럼 B가 오로지 뭐만 받는 거냐면 빗면힘만 받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B가 단독으로 받는 힘은 2분의 1 mg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끊기기 전에도. 그죠? 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어떤 해석을 해야 하냐. 먼저 이 가속도가 얘가 A고 기울기가 A니까 T0에 7T0 지났으니까 7A라고 할 수 있어. 근데 P가 끊겼을 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위쪽으로 A로 가속되다가 아래쪽으로 G로 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 쓰는 거냐. 힘의 변화는 서로에게 똑같아야 된다라는 값을 쓰는 거지. F 델타 1은 F 델타 T 2. 그럼 얘는 M 델타 A는 M 2 1 델타 A. 개에서의 힘의 변화는 각각에서도 동일하다. 그럼 A를 기준으로 하면 2M짜리가
원래 위로 운동하다가 아래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니까 2n분의 a 플러스 g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2m하고 3m짜리가 같이 움직이니까 P가 끊어지더라도 하나의 물체는 5m이고 걔가 A에서 7A가 됐으니까 6A만큼 변한 거지. 그럼 이거 풀어주면 2MA죠. 2MA 플러스 2MG는 30MA. 그럼 요 이렇게 날라가서 2MA가 날라가서 2MG는 28MA. 그래서 G는 14, A가 나와서 A가 나와. 따라서 A는 14분의 1G야. 14분의 1G. 이게 14분의 1G인 걸 구했으면 이게 14분의 1G고 여기는 2분의 1G죠. 2분의 1G. 좋아. 여기까지 구했어. 그래서 일단 기억은 쉽게 풀죠. 이게 14분의 1G니까 2개 곱하면 V0는 14분의 1GT 이거 맞고. 그럼 T가 2분의 1T0일 때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4분의 25mg네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찾냐면 지금 2분의 1T0면 P가 끊어질 때니까 Q가 얘를 당기고 있는데 그 힘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C가 여기서 어떤 힘을 받고 있는지를 찾아야 돼. 그래야 F에서 TC를 뺀 것만큼 얘가 넷으로 운동한다라는 값을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끊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볼게. 끊어졌을 때가 아니라 2분의 1G를 기준으로 줘. P를 끊어주면은 얘는 이쪽 방향으로 2분의 1G로 가속이 되는 거예요. BC가. 그죠? 근데 그때 받는 힘이 몇이냐? 2분의 1mg랑 F를 받잖아. C가 받는 힘을 F라 그러면 그럼 2분의 1mg에다가 F를 받는 거를 하면 5m짜리가 2분의 1G로 가속된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 계산을 해야지. 그럼 몇이 나오냐? 2분의 5니까 F는 2mg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얘가 2mg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럼 이제 끝났어. Q가 끊어지고 나서는 그때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맞죠? 아니죠. 처음 상황을 보면 되죠. 2분의 1T0는 요때니까 그때 상황은 끊어지기 전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14분의 1G로 가속이 될 때예요. 그래서 EMG에서 TQ를 빼면 2mg에서 그 장력을 T라고 합시다. 그걸 뺀 거. 그게 C에 작용하는 넷포스인데 C의 재량은 3분의 3m이고 그때의 뭐가 가속도는 C의 가속도는 14분의 1이지. 이 전체 계의 가속도가 14분의 1G니까. 그럼 이걸 계산해요. 그러면 T가 몇이 나오냐면 T는 14분의 28-3이 나오지. 맞지? 그럼 얘는 14분의 25mg가 나오네. 맞네. 14분의 25mg. 그래서 요게 좀 어려웠어요. 이게 빗면이 2분의 1mg를 이제 해석을 해야 돼가지고 디귿은 쉽습니다. 자, B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3T0일 때 2분의 3T0는 1.5T인데 그때는 걔가 BC가 2분의 1G로 가니까 이때는 2분의 1G죠. 그럼 2분의 5T0일 때는 이게 Q가 끊어진 거니까 B가 혼자 자유롭게 빗면이만 받는 건데 그때 알짜 힘이 2분의 1인데 질량이 2m이니까 4분의 1G여야지. 왜냐면 4분의 1G에다가 2m을 곱해야 알짜 힘이 2분의 1mg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때는 4분의 1G예요. 그래서 그때 2배다 이렇게 풀어주면 정답은 5번이 나온다. 어렵긴 했는데 기출로 다 커버가 된다. 얘는 19번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19번 어떻게 푸는 게 좀 좋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금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데 도선이 4개야. 원형 도선까지 해서 ABCD의 세기가 I0인 게 흐르고 A에서 마이너스 마이로 흐른대. 그럼 뭐 좋은 거야. 그 다음에 ABC 전류의 자기성은 X축상의 전 PQ에서 서로 다 반대이고 자기장의 세기는 P가 Q에서보다 크대. 좋아. 그 다음 D를 P에 고정하면 P에서 자기장이 0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0이라는 얘기죠. 얘가 자기장 0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나와 같이 가에서 D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D에서 플러스 D까지 고정할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B1, B2인데 그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뜻이죠. 이게 좀 어려워요. 일단 지금 얘는 방향이 나왔거든. 우리가 얘가 유도하는 거는 뚫고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뚫고 나오는 거를 플러스라고 해볼게. 뚫고 나오는 거. 그럼 A는 뚫고 나오는 걸 유도하는데 거리가 1이에요. 근데 도선의 전류는 다 똑같거든요. I0로. 그러면 P에서의 자기장을 그냥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얘는 뚫고 나오는 거니까 1이야. 그 다음 B에 의한 건 해볼게. B에 의한 거는 거리가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방향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뿔마 3분의 1이 돼. 방향은 몰라. 자, C는 거리가 여기서 2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도 방향을 몰라. 뿔마 2분의 1이 돼.
그 다음에 B에서의 Q를 해보면 얘는 Q는 A에 의해서는 확정이야. A에 의해서는 뚫고 나오니까 3분의 1이죠. 즉 거리가 3이니까. B에 의해서는 뿔마 1입니다. 그 다음에 C에 의해서는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뿔마 2분의 1이야. 근데 여기서 어떤 조건을 써야 하냐면 PQ의 방향이 반대래. PQ는 서로 반대래. 자기장의 방향이. 그러면 PQ가 반대가 나오려면 이게 만약에 플러스를 가지면 이게 B에 의한 거, 이게 C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아래도 플러스를 가져야 돼.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얘가 플러스를 가지면 3분의 4고 얘가 플러스를 하면 3분의 4가 여기 통짜가 3분의 4가 나오니까 2분의 1을 더하거나 뺀다 해서 부호가 반대가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를 골라야 됩니다. 그럼 봐봐. B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유도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B에 의해서는 뚫고 들어가야 돼. 그럼 B에 의해서 뚫고 들어가려면 아래쪽 방향이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지. 그러면 B에 의한 것까지 해결이 되면 마이너스가 되면 3분의 2 뿔마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뿔마 2분의 1이 돼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P에서가 Q에 의해 ABC에 의해서는 P에서가 Q에서가 보다 커야 되니까 여긴 커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를 유도해야 되죠. 그럼 C에 의해서는 플러스가 유도되는데 뚫고 나오는 게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뚫고 나오는 거. 이렇게 돼야 P에서 뚫고 나오죠. PQ에서. 그래서 얘는 오른쪽 방향이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얘 몇이냐면 몇이냐? ABC에 의한 게 6분의 2, 4, 7 7이고 얘는 두 개 계산은 마이너스냐? 마이너스겠죠? 3분의 2가 크니까 4 3이니까 6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자 여기서 또 써야 돼. 뭘 써야 되냐면 A, B, C, D까지 고려하면 P는 0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6분의 7이잖아. A, B, C에 의해서 플러스. 그럼 D가 유도하는 건 마이너스 6분의 7이었던 거야. 그럼 D가 유도하는 건 마이너스 6분의 7인 거야. 얘 방향은 이렇게 다 잡아놨어. 그러면 마이너스 D에서 플러스 D까지 최대랑 최소가 뭐냐 이건데 봐봐. A, B가 둘 다 아래쪽인데 중앙점에 있기 때문에 A, B는 거리도 똑같고 유도하는 전류가 반대여서 A, B는 서로 상쇄가 돼. 그래서 얘는 오로지 C만 고려하는 건데 C는 지금 뚫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죠. 뚫고 나오니까 플러스 값이죠. 그럼 여기는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이 유도될 거고 플러스 여기는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3분의 1이 유도되겠죠.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7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데 플러스 1이거나 플러스 3분의 1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2가 되니까 5가 되죠. 맞지? 맞아. 그래서 이거 두 개의 비율은 5가 된다. 1분의 5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0번. 20번도 하여튼 어려웠습니다. 20번. 자, B에 F0가 X0로 나타난대요. 정확히 이 지점에서. 그러면 X0가 F0로 나타나니까 X0 있을 때 얘가 F0야. 이 내력은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A에서는 EF0가 나와야 0이 나오죠. 이건 알 수 있고. 그럼 나이는 가에서 X축장에서 0보다 큰 데에서 움직일 때 전기력의 방향을 줬고 플러스 방향이 양의 방향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봐봐. 일단 기출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AB가 뭔지 모르는데 AB의 오른쪽 방향에서 0이 나오는 데가 있으면 이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 AB 부호가 반대인 거지. AB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얘 맞불마로 해석해도 밑에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근데 봐봐.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뿔마야. 그러면 A가 B를 당길 텐데 근데도 F0가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는 건 B가 C를 졸라 세게 당겨야 돼. 그래서 B는 당겨야 되니까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끝났어. 그럼 AC 사이는 미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왜냐면 같은 부호니까. 전화량크는 B가 C보다 작다. 이걸 찾는데 조금 오래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찾냐면 니은 디귿이 어려운데 찾는데 좀 오래 걸려. 찾으면 쉽게 푸는데 모든 과탐이 그렇지만 지금 A 기준으로 생각하면 A, B는 거리가 가까워. 근데 A가 B를 당길 거란 말이야. 아니 B가 A를 당길 거란 말이야. 거리가 가까우는데 근데 C는 거리가 멀어. 근데 얘가 밀 거란 말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EF0가 왼쪽으로 유도돼야 돼.
그럼 C가 먼데도 A를 졸라 세게 밀어야 되니까 C의 전하량이 B보다 훨씬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C보다 작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 그럼 X가 D에 있을 때 X가 D에 있으면 B에 작용하는 힘이 몇이냐인데, 그럼 그려보자.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얘는 D에 있을 때 여기 EF0를 갖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점전화가 C에서 D로 가게 되면 양이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음이어도 똑같죠. 이건 플러스가 될 거고, 음이 멀어지면 얘를 미는 힘이 약해질 거 아니야. 그럼 EF0보다 여기 힘이 약해지겠지. 근데 어쨌든 내력의 합은 0이 돼야 돼서 얘가 EF0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힘이 작용해야 내력이 0이 된다. 그래서 D에 있을 때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 X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아, 이게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이 몇이 되냐? 2542 2542.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3모보다는 당연히 어렵고 3모가 전체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계산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계산이. 근데 기출로 뭐 안 풀리는 거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뒤집어 놓은 거, 이런 건 사설에서 좀, 사설을 좀 풀어야 좀 대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글자를 잘 읽고 이런 것들은. 알겠죠? 그래서 저는 또 화학과 생명을 풀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풀고 해설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